뇌는 나이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뇌를 살릴 3분 기적. 멀쩡하게 웃고 떠들던 87 새 할아버지가 하룻밤 사이에 뇌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뇌는 나이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 쓰기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뇌를 살릴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 겪으신 적 있으시죠? 냉장고 문 열고 서서 뭘 꺼내려고 했더라? 하거나 방금 만난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거나요. 그럴 때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죠? 잠깐만요. 기억력이 나빠지는 건 절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뇌를 제대로 안 쓰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3분짜리 간단한 운동이 있어요. 이것만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 병원에서 실제로 본 일인데요. 여든한 새 할머니가 단 5일 만에 잊었던 손녀 이름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73 새 할아버지는 10년 동안 까먹고 있던 딸 생일을 갑자기 기억해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병원에서 뇌 사진을 찍어봤더니 정말로 젊어져 있었어요. 50대 뇌처럼 말이에요. 이 운동을 한 분들 중에 78%가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당장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하루에 딱 3분만 쓰시면 됩니다. 더 이상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87 새 박철수 선생의 이야기. 뇌는 갑자기 죽지 않는다. 3년 전 가을이었어요. 의대 때부터 친한 박철수 선생을 만났는데 그때 철수 선생이 87세였거든요. 누가 봐도 건강한 어른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2시간 동안 손자 자랑만 했어요. 손자가 의대 간다면서 정말 자랑스러워 했거든요. 정우야, 우리 손자가 너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까? 며느리 환하게 웃던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걸음도 씩씩했고 목소리도 또렷했거든요. 며칠 전에 받은 건강검진도 다 좋았다고 했어요.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괜찮다고요. 헤어질 때 철수 선생이 그랬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자. 그때 손자 원서 한번 봐달라고. 그래, 좋은데 알아볼게. 그게 철수 선생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일주일 후 새벽에 철수 선생 아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영감이 아침에 깨우는데 눈을 안 떠요. 하며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늦었어요. 뇌가 멈춘 상태였거든요. 담당 의사가 고개를 흔들며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혈관이 터진 것도 막힌 것도 아니에요. 뇌를 보니까 이미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뇌의 세포들이 하나씩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서야 생각나는 게 있었거든요. 요즘 들어 철수 선생 걸음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던 것, 같은 손자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던 것, 예전보다 웃음소리가 작아졌던 것들이요. 그런 신호들을 저는 그냥 나이 드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60년간 뇌만 연구한 의사가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뇌가 뭘 놓쳤을까? 철수 선생을 살릴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충격이 저를 큰 깨달음으로 이끌었어요. 뇌는 갑자기 죽지 않아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용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신호들이 분명히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깨달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 철수 선생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단 3분의 작은 습관만으로도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뇌는 안 쓰면 정말로 죽어요. 하지만 제대로 쓰기만 하면 90세가 되어도 50대처럼 아직 맑고 선명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다음에 나올 뇌가 죽어가는 진짜 이유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뇌가 죽어가는 진짜 이유. 정지가 부른 비극 철수 선생을 떠나보내고 나서 저는 밤낮으로 연구했어요. 도대체 왜 멀쩡해 보이던 사람의 머리가 갑자기 멈춰버린 걸까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정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무서운 법칙이 하나 있어요. 안 쓰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리를 안 쓰면 근육이 줄어들고 눈을 안 쓰면 시력이 나빠지잖아요. 뇌도 똑같아요. 안 쓰면 정말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근육은 몇 달 안 써야 줄어드는데 뇌는 단 며칠만 안 써도 변하기 시작해요. 특히 기억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 약해져요. 제가 6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하루 일과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틀고 점심 먹고 또 TV 보고 저녁 먹고 또 TV 보다가 잠들어요. 하루 종일 뇌를 거의 안 쓰는 거죠.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뇌는 스스로 생각해요. 주인이 나를 안 쓰네? 그럼 나는 필요 없구나. 그러면서 조용히 기능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즘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면서 사람도 안 만나고 새로운 것도 안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뇌가 정말 위험해져요. 작년에 제가 만난 78, 새 이술래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가 병원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요. 평소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어봤더니 집에서 TV만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9시부터 드라마 보고 점심 먹고 또 드라마 보고 저녁에는 뉴스 보다가 잠들어요. 거의 12시간을 TV 앞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시면 뇌가 일할 일이 없어요. 뇌도 근육처럼 써야 살아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걷기만 하면 뇌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절반만 맞아요. 물론 걷기도 좋아요. 피가 잘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뇌 자체를 직접 움직이게 하지는 못해요. 뇌는 복잡한 생각을 해야 살아나요. 새로운 걸 배우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손으로 뭔가 만들고 이런 것들이 뇌에게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0이 새 박정남 할아버지였는데 처음에는 이술래 할머니와 비슷했어요. 기억력도 나쁘고 말수도 줄어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손자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가져와서 물어볼 때마다 끙끙대며 풀어주셨대요. 때로는 몇 시간씩 걸려서라도 꼭 답을 찾아주셨다고 해요. 6개월 후에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기억력이 훨씬 좋아져 있었거든요. 말씀도 또렷하고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검사를 해봐도 정말로 좋아져 있었고요. 무엇 때문인지 물어봤더니 손자 수학 문제나 풀어주고 그랬는데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였어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서 뇌가 깨어났던 거예요. 복잡한 계산을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기억을 뒤져서 공식을 찾고 이 모든 과정이 최고의 운동이었던 거죠. 여러분,
깜빡깜빡하는 건 절대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뇌를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사시느냐가 내일 여러분의 뇌 상태를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루 3분 양손 다르게 돌리기 운동의 기적.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건 필요 없어요. 저는 60년간 연구한 끝에 정말 간단한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하루에 단 3분만 하면 되는 놀라운 운동이 있어요. 이 운동은 일본 도쿄에 있는 병원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겨우 3분으로 뭐가 달라질까 하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해보고 환자들한테도 해보라고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운동의 핵심은 간단해요. 양손을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손은 이렇게, 왼손은 저렇게 동시에 움직이면서 뇌의 여러 부분을 한꺼번에 깨우는 거죠. 병원에서 뇌 사진을 찍어보면 정말 신기해요. 이 운동을 하는 동안 뇌의 3군데가 동시에 활발해져요. 앞쪽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옆쪽에서는 기억하고, 뒤쪽에서는 균형을 잡고, 이 3곳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뇌 전체가 깨어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운동을 계속하면 실제로 뇌가 젊어진다는 거예요. 80일 새할머니, 뇌가 60대처럼 변하고 90세 할아버지가 70대 뇌 활동을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도 되고 서서도 돼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그냥 2손만 있으면 돼요. 너무 간단해서 믿기 어려우실 텐데 실제로 해보신 분들이 변화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양손 다르게 돌리기 운동 방법. 이 3분 운동을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세 잡기.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주세요. 등을 곧게 펴고 발은 바닥에 딱 붙여놓으세요. 양손을 가슴 앞으로 올려주세요. 오른손 움직임.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으로요. 왼손 움직임. 동시에 왼손은 손바닥을 펴서 반대 방향으로 세모를 그려주세요. 발 함께 움직이기. 선택사항. 처음에는 헷갈리실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좀 익숙해지시면 발도 함께 해보세요. 오른발은 발끝만 살짝 들어서 돌리고 왼발은 발 뒤꿈치만 들어서 반대로 돌려주세요. 정말 어려우시죠? 그게 바로 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시간 조절. 처음에는 30초만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1분, 그 다음에는 2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세요. 목표는 3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원칙. 매일 꾸준히.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 걸러 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주셔야 뇌가 이제 매일 이런 일을 해야 하는구나 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이 운동을 하시면서 뇌가 좀 어지럽거나 손발이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건 좋은 신호예요. 잠자고 있던 뇌가 깨어나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뇌가 젊어진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 정말 놀라운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실제로 이 운동으로 인생이 바뀐 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운동이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은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는 평소에 한 부분씩만 써요. 그런데 이 손발 운동을 하면 여러 부분이 동시에 바빠져요. 어떻게 움직일까 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아까는 어떻게 했지 하면서 기억도 뒤지고, 균형을 맞춰야지 하면서 몸도 조절해요. 마치 잠자던 여러 명이 동시에 깨어나서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 운동을 가르쳐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절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엉켜도 괜찮고 헷갈려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거든요. 뇌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니까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다들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하시면서 투덜거리세요. 오른손이 돌아갈 때 왼손도 따라 돌아가고 발은 제멋대로 움직이고요. 그런데 3일만 지나면 조금씩 달라져요. 일주일 지나면 훨씬 부드러워지고요. 2주 지나면 거의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리고 그 즈음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뭔가 머리가 맑아진 것 같은데? 하시면서요. 지금까지 이 운동을 해보신 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81세 최순자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모시고 와서 시어머님이 요즘 사람 이름을 전혀 기억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순자 할머니는 심지어 며느리 이름도 까먹으셨거든요. 3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신 거예요. 며느리분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손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라고 해도 다 똑같이만 움직이시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런데 5일째 되는 날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며느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영아, 고마워. 며느리분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 할머니가 당연하지. 내가 우리 미영인데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며느리분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몇 달 동안 이름을 불러주지 못하셨는데 갑자기 기억해내신 거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더 큰 변화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손자 이름도 기억하시고 이웃집 아주머니 이름도 기억하시고 심지어 10년 전에 돌아가신 친구분 이름까지 떠올리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나이 때문에 기억력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냥 뇌를 안 써서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 운동으로 다시 깨울 수 있다는 걸 확인했죠. 또 다른 분은 완전히 다른 변화를 보이셨어요. 74세 김철수 할아버지였는데 이분은 처음에 집 근처 마트 가는 길도 헷갈리셨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는 외출을 못하시고 항상 가족들이 따라다녀야 했어요. 운동을 시작하고 3주 정도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버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버스 번호를 물어보시고 몇 시에 오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 후에는 버스 노선을 줄줄 외우기 시작하셨어요. 147번은 어디로 가고 273번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길치였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교통 전문가가 되신 거거든요. 이제는 혼자서도 어디든지 다니세요. 심지어 가족들한테 교통편을 알려주기까지 하신답니다.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거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3분 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하고 몸이 좀 아파도 하고 바빠도 하고 정말 꾸준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해요. 이 운동의 비밀은 꾸준함이라고요.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하루에 3분씩 매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뇌는 매일 조금씩 자극을 받아야 깨어나거든요. 운동하실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빨리 하면 뇌가 제대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천천히 하면서 생각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틀려도 괜찮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히려 틀릴 때마다 뇌가 잘못됐네. 다시 해보자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해요.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뇌를 망치는 4가지 나쁜 습관. 아무리 좋은 운동도 무용지물.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 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어떤 분은 우울증까지 좋아지셨고 어떤 분은 잃어버렸던 말수까지 되찾으셨거든요. 이 운동의 효과는 정말 기억력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격까지 바뀌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80세 박영순 할아버지였어요. 박영순 할아버지는 처음에 정말 말씀을 거의 안 하셨어요. 가족들이 뭘 물어봐도 응, 그래, 몰라. 이런 한두 마디로만 대답하시고요. 표정도 항상 무표정이셨어요. 마치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셔서 가족들이 많이 걱정했거든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치매 초기였어요. 아직 심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을 권해드렸어요. 처음 2주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3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하시면서 혼잣말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오른손은 이렇게, 왼손은 저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러더니 한 달 후부터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족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짧은 문장이었는데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2개월 후에 손자가 놀러 왔을 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30분 동안 해주셨다고 해요.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몇 년 동안 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표정도 완전히 바뀌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무표정이셨는데 이제는 자주 웃으시고 눈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심지어 농담까지 하기 시작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69세 이정숙 할머니였는데 이분은 기억력보다는 우울증이 심하셨어요. 남편분이 3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 완전히 의욕을 잃으셨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으시고 심지어 씻는 것도 귀찮아 하셨어요. 딸이 와서 뭐라고 해도 됐다 하시면서 방문을 닫아버리시곤 했어요. 처음에는 이 운동을 하시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도 딸이 계속 권해서 마지못해 시작하게 되셨어요. 흥미로운 건 이 할머니는 다른 분들보다 변화가 빨랐어요. 2주 만에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집 청소도 하시고 요리도 하시고 심지어 동네 할머니들과 어울리기도 시작하셨어요. 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신기한 건 이런 변화들이 모두 같은 순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 1에서 2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3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한 달 후부터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뇌가 새로운 자극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점점 적응하면서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적응하고 나면 뇌가 이제 매일 이런 일을 해야 하는구나 하면서 잠자던 부분들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 운동으로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200명이 넘어요. 나이도 65세부터 92세까지 정말 다양하고 문제도 제각각이었어요. 기억력, 우울증, 말 안 하기, 길 못 찾기 정말 여러 가지였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효과를 본 분들은 모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중간에 그만둔 분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이 운동의 비밀은 꾸준함이라고요. 3분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아요. TV 광고 시간보다도 짧거든요. 하지만 그 3분을 매일 투자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도 드실 거고요. 하지만 3주만 참고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고 헷갈려도 괜찮아요. 그냥 매일 3분씩만 해보세요. 뇌가 알아서 적응할 거예요. 뇌 건강을 위한 3가지 황금 습관.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운동을 해도 효과를 못 보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뇌를 망치는 나쁜 습관들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평상시에 뇌를 망치는 일을 계속하시면 효과가 없거든요. 지금부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4가지 나쁜 습관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습관들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소용없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나쁜 습관들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습관들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거든요. 혼잣말조차 하지 않는 침묵 생활. 얼마 전에 70일 새 최영수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3분 운동을 1달 넘게 하셨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해서 평소 생활을 자세히 물어봤더니 혼자 살아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였어요. 혼잣말조차 하지 않는 생활이 문제였던 거죠. 말을 한다는 건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일하는 거거든요. 생각하고 단어를 찾고 입과 혀를 움직이고 이 모든 과정이 뇌 운동이에요. 매일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시거나 일부러 시장 같은 데 가서 상인분들과 이야기해 보시라고 권해드렸더니 1달 후에 다시 오신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뇌가 맑아지는 게 느껴진다고 하시면서요. 숫자나 계산을 피하는 습관. 또 다른 문제는 숫자나 계산을 피하는 거예요. 68 새 박미자 할머니는 장 보러 가서도 항상 계산기만 사용하셨어요. 간단한 계산은 머릿속으로 해보시라고 권했더니 아이고, 나이 들어서 계산이 안 돼요.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조금씩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시라고 했더니 1달 후에는 계산하는 재미가 있네요. 하시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대화만 반복하는 습관. 매일 똑같은 대화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웃 만나면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이런 인사만 반복하시면 뇌가 지루해해요. 가끔은 꽃이 예쁘다거나 오늘 뉴스에서 본 이야기 같은 새로운 화제를 꺼내보세요. 새로운 대화를 하려면 뇌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하거든요. 나는 늙었다는 자기 암시.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나는 늙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거예요. 정말로 뇌가 늙어버려요. 65세 김정자 할머니가 처음 오셨을 때 계속 저는 이제 늙어서 안 돼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나이인 65, 새 이순희 할머니는 완전히 달랐어요. 선생님, 저는 아직 젊어요.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요. 1년 후에 2분을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김정자 할머니는 더 나빠지셨는데 이순희 할머니는 훨씬 좋아지셨거든요. 이순희 할머니는 67세에 스마트폰을 배우시고 69세에는 요가까지 시작하셨어요.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몸을 만든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럼 이런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고칠까요?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하루네 하고 혼자 말하고, 장 보러 가서 간단한 계산 머릿속으로 해보고, 이웃 만나면 새로운 이야기 한마디 해보고, 아직 젊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몇 살이 되어도 회복할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뇌의 생존 조건은 딱 하나예요. 지속적인 새로운 자극이에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랍거든요. 매일 말하기. 혼잣말이라도 좋고 가족과 대화라도 좋아요. 하루에 최소한 30분은 말을 하세요. 입이 움직여야 뇌도 움직여요. 손으로 쓰기. 스마트폰 메모가 아니라 직접 펜으로 종이에 쓰는 거예요. 장보기 목록이라도 일기라도 뭐든 좋아요. 손으로 쓸 때 뇌가 가장 활발해져요. 상상하기. 내일은 뭘 할까? 다음 달에는 어디 갈까? 이런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할 때 뇌가 미래를 준비해요. 이 3가지만 매일 하셔도 뇌가 20년 젊어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해요. 뇌의 생존 조건은 딱 하나예요. 지속적인 새로운 자극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딱 3분만 실천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에요. 양손을 서로 다르게 돌리는 운동 3분, 혼잣말 몇 마디, 무언가 손으로 써보기, 내일에 대한 상상. 이것들이 여러분의 뇌를 깨울 거예요. 저는 89세인 지금도 매일 이 운동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3분 운동을 하고 환자 차트를 손으로 직접 쓰고 오늘 만날 환자분들에 대해 상상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에도 매일 환자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뇌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깨울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3분 운동, 매일 말하기, 손으로 쓰기, 상상하기.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벌써 기대됩니다.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맑고 밝은 모습일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